오늘 준비한 자료는 기아 자동차 전차종 할인 금액하고 최저가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기아차 전차종 할인 금액 최저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번에 기아에서 형만한 아우가 나왔습니다. 형보다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로 EV3입니다. EV3. 네, 전기차인데 EV9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왜 형만한 아우가 나왔다라고 한지 이 디자인을 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게 바로 EV3입니다. 아니, EV9이잖아요. 이게 EV3고요. 네. 이게 EV9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하고 휠을 보니까 저는 그냥 딱 EV9을 알았어요. 맞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진만 딱 보여준다고 하면 EV9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EV3 같은 경우에는 소형 전기차입니다. 네네. EV9은 대형 전기차죠. 맞아. 그렇다 보니까는 보다 좀 각지고 남성답게 이렇게 그 디자인을 했는데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또 젊은 여성분들이 좀 많이 탈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아담하고 귀엽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형보다 더 나은 아우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요게 이제 소형 전기차다 보니까 아주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EV9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릴 거라는 거죠. 가격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EV9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죠. 너무 비싸죠. 최저가가 8천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이것저것 넣다 보면 거의 한 1억에 가까운 그런 금액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쨌든 너무 비쌌기 때문에 EV9은 솔직히 망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할인도 엄청 했어요. 맞아. 재고떨이. 재고떨이 해가지고 기존의 그 캡살사들이 이 EV9 사는 걸 못 팔아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할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처음에 EV9 사전 예약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엄청 후회했어요. 엄청 후회하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기아차가 더 이상 비싼 차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소형부터 공략을 해보자. 대중화 모델 나온 거네요. 그래서 EV3를 출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EV3라고 하면 주목해야 될 그런 옵션들, 편의사양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디자인은 뭐 EV9이나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면 같은 경우에도 탑맵 시그니처 라이팅 이제 이런 게 적용된 거고 거의 다 EV9하고 동일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EV3 같은 경우는 실내를 좀 살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V3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입니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커 보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12.3인치 클러스터랑 그 다음에 여기에 공조 스크린이 들어가요. 이게 5인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인포테인먼트 12.3인치짜리. 보통 공조 같은 경우에는 이쪽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요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커 보이는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디스플레이에서 공조 컨트롤까지 다 하겠다 해서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이 소형차에 이따만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요즘에 다 적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대형차잖아요. 좀 큰 차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소형차잖아요.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12.3인치, 5인치, 12.3인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커다랗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오른 건데 공조 시스템 같은 거는 지금 위로 올라가다 보면 요 밑에 공간도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내 공간도? 이런데 실내 공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을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입니다.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 네네네. 그게 뭐냐? 콘솔 테이블이 슬라이딩이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콘솔 테이블이 중앙에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일반적으로 그 슬라이딩 안 했을 때 이 콘솔 테이블 모양이에요. 그래서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요만큼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림상으로 봤을 땐 한 7.85cm. 그 정도가 딱 튀어나오네요. 전 10cm로 가겠습니다. 18cm까지는 안 가겠죠? 저는 7, 8cm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제가 봤을 때는 네. 7.8cm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커피도 딱 놓고 여유롭게 이런 테이블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게. 네, 그래서 좁게 쓰다가 뭔가 여기다 놔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렇게 쭉 밀면 테이블이 더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콘솔 테이블을 딱 밀어넣는다 하면은 밑에 이제 컵홀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게. 여기다 물건을 놓더라도 콘솔 테이블이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려지지가 않는 거죠. 다시 이렇게 밀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놓을 때는 밑에가 좀 시야가 방해가 되겠죠? 이렇게 할 때는 그 물건도 밑에 잘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좋. 이 새끼야. 자꾸 넘어가요, 왜?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EV3에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스마트 회생 시스템 플러스라는 겁니다. 네. 아, 이름도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은 좋아요. 스마트. 제가 회생.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내비게이션 정보랑 연동을 해가지고 네. 과속 카메라 그리고 이제 회전교차로 등에서 여러 상황에서 자동으로 감속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EV3에 네.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옵션들 그다음에 기능들이 가득 담아져 있습니다. 저 소형 SUV 소형에도 정비인데 불구하고. 저도 놀랐어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요즘에 기아차나 현대차나 이렇게 보면 지금 그 EV3에도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거 보면 요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저는 진짜 차량 디자인에 정말 진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번에도 또 노벨상 드려야 돼요? 요것도 노벨상 약하죠? 아니야 드려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 사람 제가 노벨상 드리겠습니다. 이분. 미치게. 왜요? 아니, 이거 다 줘요. 이런 분들은 노벨상을 그래요?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사용해 보면 굉장히 편한 거. 그렇죠. 이거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생각 누가 못했어? 왜 못했어?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뭐가 있었죠? 산타페의 양방향 멀티 컨디션. 그렇죠. 컨디션. 요번도 이제 노벨상. 그러니까 그리고 또 누가 있었지? 그 가변은 가변형 컵홀더. 그분 노벨상. 벌써 노벨상 3개예요.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에서 노벨상 3명 나왔습니다. 저희 나중에 연말에 노벨상 받을 사람들 해갖고 딱 한번 노벨상에 또 대상도 한 명. 그러니까. 네. 그거 괜찮겠는데요? 자동차 네. 쪽에서 네.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런 소형차에 굉장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EV3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입니다. 가격. 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EV9은 망했잖아요. 네. 너무 비싸서 망했는데 EV3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보조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소형차다 보니까 100% 다 받을 거다. 지금 시작가가 4,200 정도 돼요. 그렇죠. 근데 국고 네.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하면 1,000만 원 이상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1,000만 되면 원이요? 그렇죠. 3,000만 원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만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온다고 하면 2,000만 원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 2,000만 원대 되면 아반떼가 아주 타격을 엄청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깡통 기준을 가격대를 낮춰서 보조금을 받고 그러니까. 2,000만 원대에 살 수 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알겠어요. 어쨌든 아반떼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지금 기아차에서 이 멘트를 지금 듣고 이렇게 실행할 거. 장기 렌트 리스 각종 상담 문의는 유튜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카카오톡 채팅, 전화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밴드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최신 프로모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뭐다? 모토 다이렉트.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기아차 할인 금액하고 장기 렌트 리스로 했을 때 최저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이브리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할인 금액이 한 200에서 300 그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장기 렌트 리스 말씀드리면 가솔린 2.0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차량 가격은 3,326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장기 렌트 리스 동일하게 36개월이고 연일 1만 킬로 만 26세 이상 하시면요. 그리고 또 선납금 30% 적용을 하시면 장기 렌트는 23만 1,000원, 23만 5,000원, 25만 7,000원 이렇게 나오고요. 리스는 20만 4,000원, 20만 6,000원, 22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대요? 지금 장기 렌트로 할지 리스로 할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항상 가격 비교를 해보잖아요. 지금 장기 렌트는 월 납입금이 최저가가 24만 원, 리스 같은 경우는 20만 4천 원이란 말이에요. 3만 원 차이 난다고 보죠. 네, 러프하게 이제 3만 원 차이가 난다고 칩시다. 리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료, 그다음에 자동차세 별도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1년간 유지비를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조건 장기 렌트가 저렴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하이브리드는 보통 1.6 터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세가 29만 원이었어. 1.6 그렇죠. 근데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6이 아니라 2000cc입니다. 맞아요. 2000cc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1.6 터보 하이브리드, 카니발이라든지 그랜저라든지 이런 차보다 더 비싸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카니발이랑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세 계산할 때는 20만 원대, 29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데 K5는 50만 원 나오게 됩니다. 그러네. 그래서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하게 되면 이런 부가적인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장기 렌트가 훨씬 더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K8 하이브리드 말씀드리겠습니다.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400 정도 할인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장기 렌트 디스크 최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라이트 등급이고요. 차량 가격은 3,925만원짜리 차량이고요. 장기 렌트 리스 동일하게 36개월, 연 1만 킬로, 만 26세 이상, 선납금 동일하게 30% 적용을 하시면요. 장기 렌트는 22만 7천원, 26만 5천원, 26만 6천원. 그리고 리스는 24만 2천원, 25만원, 26만 7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건 좀 너무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볼 게 없네요, 그냥. 리스가 월 납입금도 더 비싸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도 또 따로 내야 되고. 자동차면은 좀 줄어들었네요, 그래도. 자동차 뭐요? 자동차세는 K5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K5는 아까 2.0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2000cc라서 더 많이 내는 거고,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1.6, 1600cc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적게 냅니다. 그래서 29만 원밖에 안 내요. 근데 어쨌든 리스는 월 납입금도 더 비싸고, 그 다음에 매년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도 별도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셀토스입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는 할인 금액이 한 200에서 30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장기 렌트 리스 최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토스는 가솔린 1.6 터보로 트렌디 등급이고요. 차량 가격은 2,186만원짜리 차량이고요. 장기 렌트 리스 동일하게 36개월, 연 1만 킬로, 만 26세 이상, 선납금 동일하게 30% 적용을 하시면요. 장기 렌트는 20만 300원, 20만 8천원, 20만 9천원 이렇게 나오고요. 리스는 12만 8천원, 14만원, 15만 6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한 7, 8만 원까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요거 할인 가능하시거든요. 300에서 400 정도 할인이 가능하시고요. 장기 렌트 최저가 말씀드리면 가솔린 1.6 터보 프레스티 등급이고요. 차량 가격은 3,356만원짜리 차량이고요. 장기 렌트 리스 동일하게 36개월, 연 1만 킬로, 만 26세 이상, 그리고 선납금 동일하게 30% 적용을 하시면 장기 렌트는 19만원, 19만 5천원, 19만 6천원 이렇게 나오고요. 리스는 16만 2천원, 20만 8천원, 21만 4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소렌토입니다. 가장 인기 모델이죠. 24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차. 소렌토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요, 한 300에서 400 정도 할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기 렌트 리스 최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고요. 프리스티지 등급이고요. 차량 가격은 3,929만원짜리 차량이고요. 장기 렌트 리스 동일하게 36개월, 연 1만 킬로, 만 26세 이상, 그리고 선납금 동일하게 30% 적용을 하시면 장기 렌트는 20만 2천원, 20만 4천원, 21만 2천원 이렇게 나오고요. 리스는 18만 8천원, 22만 5천원, 25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할인이 가능하시고요. 한 200에서 300 정도 할인을 받아볼 수 있고요. 장기 렌트 리스 최저가 말씀드리면요. 차량 가격은 3,925만원짜리 차량이고요. 장기 렌트 리스 동일하게 36개월, 연 1만 킬로, 만 26세 이상, 그 다음에 선납금 동일하게 30% 적용을 하시면요. 장기 렌트는 27만 4천원, 27만 7천원, 29만 1천원, 그리고 리스는 22만 8천원, 25만 2천원, 25만 6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요즘 대부분 하이브리드로 차량을 뽑고 있죠. 맞습니다. 소렌토 판매량을 말씀을 드리면 올 상반기에
한 5만 대 가까이 팔렸거든요. 네. 그 중에 70% 이상이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70%밖에 안 되나요? 이게 할부랑 모든 걸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장기 렌트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거의 뭐 99%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빠른 출고가 맞습니다. 되니까 네, 맞아요. 빨리 출고가 네. 되잖아요. 네, 맞아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네. 7, 8개월이 걸리고 네. 카니발은 네. 12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걸 어떻게 기다려요? 그렇죠. 못 그래서 기다려요. 이제 빠르게 출고 받는 데가 없나 하면서 고객님들이 막 찾아보니까 장기 렌트가 빨리 출고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래 장기 렌트 괜찮나 하면서 알고 보니까 또 장기 렌트 괜찮아. 가격도 싸. 바로 줘. 자동차세 낼 필요 없고 보험료도 낼 필요 없고 네, 맞습니다. 편하잖아. 그리고 이제 잘 때려박는 사람 그 와이프 있잖아요. 다 박았잖아요. 앞에도 박고 뒤에도 네, 박고 네, 다 네. 박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장기 렌트가 아니었으면 어땠을 거예요? 안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보험료도 올라가네.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러네. 근데 장기 렌트는 보험료가 오르지도 않고 네네네. 하기 때문에 장기 렌트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빨리 출고되고 저렴하고 관리 편하고 하니까 장기 렌트를 안 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저렴하고 왜 할인이 되는지 아세요? 알죠. 특판 물량으로 네. 대량으로 맞아요. 발주해놓고 네. 재고를 쌓아두고 영업을 합니다. 할부나 이런 대리점에서는 재고를 쌓아두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또 장기 렌트가 그런 특판 물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결론은 특판을 안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판 물량 같은 경우는 스포티지랑 소렌토랑 몇 군데서만 제가 뽑아왔거든요. 스포티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A렌터 같은 거 보시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만 해도 노블레스, 시그니처, 뭐 색상은 화이트, 그레이, 내장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거의 뭐 풀옵션으로 가지고 있네요. 맞아요. 옵션도 그것도 중요한데 요즘에는 옵션 낮은 거, 프레스리 등급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트림도 높고요. 그에 따른 또 옵션도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많은 네. 분들이 장기 렌트를 이용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용하는 거잖아. 네네네. 이용하는 기간 동안 편안하게 이용하시려고 좀 옵션을 풍부하게 놓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포티지 같은 경우도 거의 이 4천만 원 내외에서 네. 이렇게 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렌터카도 있거든요. 여기 네. 렌터카에도 다양하게 차량의 스포티지도 있고. 요거는 이제 메리츠. 네, 맞습니다. 메리츠도 뭐 굉장히 많아요. 보면 다양하죠. 딱 봐도 다양해 보이지 다 않아요? 1.6 하이브리드네요. 네, 노블레스, 시그니처 뭐 다 있죠. 메리츠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 캐피탈. 요즘엔 조금 하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신용이 낮은 분들도 여기서 무보증 조건으로 저희가 승인 내는 경우도 많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하나 캐피탈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쪽에서도 승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소렌토입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도 뭐 BNK에도 다양하게. 여기도 노블레스 등급의 옵션 풍부하게 집어넣고 네, 시그니처도 시그니처에서도 옵션을 좀 많이 넣어놓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5천만 원 내외, 4천만 원 중후반에서 5천만 원 내외 네. 이 정도에서 이제 결정을 많이 하시죠. 특히나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장기 렌트 업체에서도 당연히 인기 좋은 차를 대량 발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특판 물량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보면은 죄다 하이브리드예요. 맞아요. 가솔린은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네, 맞아요. 물론 이제 네. 가솔린도 있지만 찾기 힘들 정도로 하이브리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왜냐 가솔린 같은 경우는 발주되면 한 달 안에 받아볼 수 맞아요. 있거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미리 발주를 해놓고 창고에다 보관하면서 맞아요. 유지비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같이 하이브리드 쓰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대량으로 발주해놓고 재고를 쌓아놓고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기아차 할인 금액하고 장기 렌트 리스를 이용했을 때 최저가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렴하고 빠르게 차량을 구매하실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